같이 오늘 하면서 세미나도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배상준이라고 합니다. 소개드리면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희가 다음 학기부터 드론 로봇 융합학과랑 새로 기계공학과가 신설돼서 공학부라는 곳에 소속되기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재난안전학부에서 공학부로 좀 바뀌면서 이제 공학부의 드론 로봇 융합학과로 되도록 되었습니다. 좀 더 적절한 학부로 옮겨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좀 더 많은 그 변화를 좀 가지면서 좀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 드론 로봇 관련해서 많이 좀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커리큘럼도 만들고 활동하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학교에서 하고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세미나는 저희 먼저 김종인 교수님이랑 이충현 교수님 두 분에서 준비를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 학생회에서 좀 감사한 분들한테 이렇게 상장을 좀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마지막에는 이 학교 근처의 식당에서 저녁 먹으면서 다들 이야기도 좀 하고 뭐 그런 네트워크도 좀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김종인 교수님이 먼저 세미나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종인입니다. 날씨가 추운데 원래 한 27명 정도 학생들 오신다고 했는데 5분 못 왔다가 하고 좀 또 하다 보면 또 오겠죠. 교수님도 많이 와서 좀 반갑고요. 제가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뭐 좀 빨리 하면 빨리 끝낼 수도 있고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이게 무슨 드론하고 뭔 관련이 있겠느냐 이제 뒤에 단에 보시면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를 저희 한국 귀금속 시장 CEO들 상대로 해가지고 제가 상반기에도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디지털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당면한 숙제고 또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번 같이 공유한 자리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저는 이렇고 내년도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많이 바뀌었지만은 김현도 교수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10대 과제가 항상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옴니보아하고 아보아, 토핑 경제 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12월 3일 날 계엄 사태도 있었지만은 그날 많이 봤잖아요. 젊으신 분들 와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계엄을 막아내는 상황을 아마 경험했었을 거예요. 이것들이 대부분 또 이제 소비 트렌드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게 이제 옴니보어, 잡식성이라는 생물학적 용어인데 어떤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죠. 돈 많은 부자들께서도 고급스러운 호텔만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싼 곳에 가서도 소비가 트렌드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이소 많이 가지만 다이소 가면은 10,000원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품을 소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따로 다시 나중에 또 기회를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뱀띠입니다. 뱀띠. 상당히 지금 시장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뱀이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반응이 상당히 뛰어나고 그래서 그런 예민한 감을 가지고 25년도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형태로서 얘기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옴니보어는 이런 것을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보아 아주 보통의 하루 옛날에 소확행을 얘기했는데 요즘은 아주 보통의 하루란 뜻으로 해서 소비 트렌드가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토핑 경제 토핑 하지 않습니까? 치즈 피자 이런 데에서 그렇게 올리듯이 다양한 형태의 소비 트렌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로나가 이제 지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때 이후로부터 상당히 많은 어떤 흐름이 바뀌어졌고 소비 트렌드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산업 경제도 많은 변화가 생겼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꽤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디지털 기술이 발달되면서 특히 이제 핸드폰을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소비 상황이랄지 아니면 어떤 그 경제 상황이 디지털 형태로 상당히 크게 변하고 있다라고 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 언택트 기술이라는 것들은 더더욱이 더 발전이 되고 있으면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기술적 측면이나 그 다음에 뭐 문화적 측면, 뭐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상당히 어떤 많은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직접 컨택이 아니라 언택트 형태의 어떤 서비스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트렌드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홀로 일단 특이한 게 이제 홀로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세대별로 놓고 보더라도 이 트렌드 자체가 상당히 대면하지 않고 언택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상당히 비대면 좋아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부분에서 하나의 멤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저희 귀금속 시장 같은 경우도 대부분 보면 제가 금거래소를 꽤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게 금은 대면하면서 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비대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 금거래소는 그 금 자판기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주요 어떤 백화점이나 그 다음에 마트에 지금 공급이 좀 되고 있고요. 아마 이런 어디냐 다양한 곳에서도 지금 아마 금을 살 수 있는 형태의 자판기들이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디지털화가 잘 돼감으로써 이런 귀금속 시장 자체도 비대면으로 거래가 가능한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저희가 보면 세븐일레븐이나 그죠? GS25에서도 지금 저희가 비대면으로 자판기로 금을 사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이 핸드폰을 이용한 모든 어떤 생활 패턴 자체 소비 형태가 다 이런 식으로 직접 대면하지 않고 어떤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어떤 단순히 소유만 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경험의 형태로도 소비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경기가 뭐 올해도 안 좋지만 내년 상당히 많이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보면 구독 경제랄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사용해 보고 난 다음에 뭔가 이것을 구매하는 형태로 이어지는 형태,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제 이 경험에 맞춰서 어떤 마케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희 이제 그 귀금속 시장, 저희 금거래소 같은 경우도 한때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은 그냥 비싸니까 구매하지 마시고 와서 1년에 뭐 1,000만 원, 2천만 원을 내면 얼마든지 와가지고 저희 매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쓰고 나중에 다시 반납하고 그런 식으로 어떤 소비를 만들어내는 형태의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통하더라 이거죠. 실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렌탈 서비스랄지 이것들로 커져나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소비자의 어떤 변화 측면도 보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 계신 분에서 어떤 분 또 실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실제 뭐 직장 다니는 분도 있겠지만, 저도 이제 뭐 사업을 꽤 오래 해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제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이 흐름에서 이제 저희가 같이 그 파도를 같이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역으로 거슬러 가면 대부분이 사업이 실패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힘들어진 형태로 좀 바뀌고 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사업들, 디지털 전환이 늦게 일어나지는 형태의 회사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이미 이제 회사가 망한 케이스가 있다는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특히 이제 코닥이나 저기 보면 모토로라 이미 한땐 제일 잘 나갔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같은 경우 애플한테 이제 먹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죠? 우리 하고 있는 이제 삼성,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스마트폰만 놓고 보더라도 뒤늦게 디지털 전환을 하지 않는 회사들은 몰락의 어떤 그 경험을 가졌다라는 것을 좀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저 스타벅스 많이 이용할 거예요. 엄청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스타벅스나 도미노 피자나 애플 상당히 이런 시기에 디지털 전환을 이루었고 상당히 많은 투자를 통해 가지고 크게 성장한 회사 중에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AI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그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고요. 또 스타벅스는 또 금융회사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그 금융과 관련된 서비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커피 회사가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어떤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쉽게 주문하고 그다음에 음료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거고 도미노 피자도 실시간으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미리미리 다 주문을 하게 되면은 AI가 직접 그 개인의 성향에 맞게 자기 요구에 맞게 다 조리를 해가지고 즉시 배달을 해주는 대로 지금 변화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당히 이쪽으로 많은 어떤 그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줄 수가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회사들은 상당히 주가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져 가지고 소비자 니즈에 부합한 회사는 크게 성장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특히 대표적인 회사가 아마존하고 이제 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마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마트 주가가 상당히 엄청나게 지금 폭락을 했죠. 대신에 아마존은 어마어마한 성장을 좀 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마트 정용진 회장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올해 시작을 했고 회사를 통폐합시키고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 디지털 전환을 하겠다. 어떻게 뒤늦게 어떤 그 방향을 좀 바꿨고 거기서 새롭게 이제 성장 모멘텀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늦었죠.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똑같은 이런 오프라인 형태에서 스타트한 회사지만 현격하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한 사례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숫자는 상당히 폭발적으로 성장한 회사와 이마트 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자꾸 디지털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이 내용도 우리 그 기금속 시장에서 CEO들하고 강의를 하면서 디지털 얘기하게 되면 뭐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저희는 디지털 세상에 지금 그 들어와 있는 상태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2000년대 뭐 10년 단위로 놓고 보더라도 형태가 이렇게 많은 형태로 많은 변화를 좀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술 발전에 따라서 단계별로 어떤 그 디지털 과정이 이렇게 3단계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된다. 3단계에는 그 부분들을 여러 번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방법론적인 측면은 다양하게 있죠. 그런데 그것들을 여기서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하지만 이런 그 정보의 어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그다음에 어떤 업무의 프로세스 결국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다 디지털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뀌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비즈니스 형태도 디지털라이션 돼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제 그것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디지털화가 있으면 결국은 이제 아날로그가 있는 건데 결국은 이제 여러분이 봤던 옛날의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아날로그, 비디오 테이프 이런 것들이 다 바뀌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스마트폰 포함해가지고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가지고 다 디지털화된 형태로 좀 바뀌어가지고 어떤 그 서비스 내지는 그다음에 어떤 산업이 발전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기술의 변화입니다. 결국 어떤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또 디지털화를 속도를 좀 빠르게 우리가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기술들이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게 뭐 챗GPT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지 있지 않습니까? AI 기술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다음에 IoT, AI 이제 이것들이 계속해서 제가 뒤에서 설명할 건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산업도 산업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드론과 관련된 사업도 이런 기술을 이런 어떤 디지털 전환을 통해 가지고 그 산업이 지금 발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효용성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효용성이 뭐냐면 왜 이게 디지털을 하는 거냐. 결국은 수익을 내고 기업을 계속해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를 좀 더 단순화하고 최적화하고 그 다음에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여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형태 그런 형태로 바뀌어가 하는 거고 거기에 어떤 기반의 어떤 기술들을 활용해 가지고 회사를 수익을 더 내는 구조로 간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디지털화가 늦게 된 시장이 우리 기금속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그 사례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제가 꼭 이 종로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디지털 전도사로서 지금 또 제가 강의하고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한 4년, 6년 했는데 5년 차까지는 작년까지는 좀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저한테 상당히 많은 질문이 들어옵니다. 저희 회사부터 많이 바꿔놨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골드위원회라고 저희 이제 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그 기금속 주 메이저 회사 큰 회사들하고 어떤 골드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주장한 게 뭐냐면 여기도 이제 디지털 전환이 이제 우리 쪽도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AI 기업인 LG라는 회사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17일 날 MOU를 맺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12,000개 전국에 소매점이 있는데 거기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무료로 다 공급하는 겁니다. 물론 이 LGN 업체는 거기서 광고 한 30% 정도를 광고를 돌려서 수익을 내는 거고 나머지 70%는 여기 있는 우리 골드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그 소매점 그다음에 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그 사업주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 가지고 서로 쌍방향 소통을 하고 거기서 어떤 시세 내지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걸 소비자들하고 같이 컨택해서 그들한테 다양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그래서 소비자를 유인해 가지고 매출을 좀 더 끌어올리는 식으로 가자라고 합의가 돼 가지고 근데 이걸 하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부담스러웠었어요. 이 골드위원회가 전체 우리 기금속 시장을 대변하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 번 설득을 했죠. 이렇게 가야만이 이쪽 시장도 드디어 성장하고 소비자들이 좀 찾아올 수가 있다. 우리가 변해야 된다. 옛날처럼 좀 전통 방식이고 그다음에 가장 소비자들이 껄끄럽게 생각하는 쪽이 금은방 뭐 이런 소매점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현대화로 바뀌고 거기서는 어떤 디지털 어떤 기기를 활용해 가지고 서비스를 구현해 줌으로써 어떤 이런 형태도 바뀔 수 있고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재구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스타트를 걸었고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주도가 돼가지고 지금 전개를 했다는 것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뭐냐면 딴 거 없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윤 창출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비즈니스 환경을 디지털 전환을 통해 가지고 환경을 변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도 결국은 고객의 어떤 니즈를 충족시켜 줄 경우에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윤을 많이 창출할 수가 있다. 이런 3대 어떤 단계를 거쳐 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 창출에 포커싱 해 가지고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간략하게 어떤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저희 기금속 시장하고 어떤 걸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게 아까 말한 이런 여러 가지 기술,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그러면 우리 드론에는 어떻게 적용될 건가? 라는 것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여러 분들도 많이 봤겠지만 저쪽 그 드론 장비에도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적용해 봤을 때 과연 이쪽에서는 어떤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을 거고 어떤 기술이 지금 적용돼서 가고 있을 것인가 라는 걸 듣고 보면 한 3가지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은 기술적으로 지금 저희가 도전을 받고 있는 우리 드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만 뭐 한 3가지 크게 보면 5가지 정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자율 비행에 관련된 부분들 그죠? 충돌을 회피하면서 저희가 어떤 비행을 자유롭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 그게 과연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배터리 부분을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수소 배터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 가지고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이제 대한 통신, 결국은 우리 UAV하고 GCS 간의 원활한 통신이 아주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도 아직까지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은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서포트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돼야만이 이쪽 드론 산업도 발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정말로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할지, 그다음에 이제 전쟁터에서 많은 기술들이 지금 디벨롭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다 지금 충족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는 약간 퀘스천이 있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법, 제도, 규제 때문에 더더욱이 앞으로 나가고 있는 데서 한계를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고, 그것들이 빨리 이제 조만간 정리가 됐을 경우, 이러한 기술을 더 나왔을 경우에, 그것도 이것들이 디지털라이제이션 돼가지고 산업에 연동이 됐을 때 이 드론 산업도 더더욱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시사점을 갖다가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AI 기술, 블록체인 기술, 제가 상반기에도 블록체인과 그다음에 보안, 그다음에 암호화 뭐 이런 거 연관된 기술 중에 블록체인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지만은, 이런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그다음에 통신, 클라우드, IoT 이쪽하고는 좀 더 IoT하고 연계해가지고 이게 어떤 여기에 관련된 기술들이 더욱더 발전됐을 경우에, 그리고 이 사업이 드론에 적용됐을 경우에 이쪽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또 이걸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산업은 이윤 창출이, 이윤 극대화가 최고의 그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효용성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고 이제 이런 기술 발전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많은 선진 업체들이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인 항공 체계 뭐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현 구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AI 기술이 적용돼 가지고 특히 이제 뭐 선진 국가에서는 더더욱 이쪽에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쪽으로 좀 전개를 해나가지 않겠는가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통신 범위 안정성 향상 뭐 두루두루 다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기술 기반을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 효용성 쪽으로 극대화시킨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이 기술과 연계해 놓고 봤을 때 놓고 보면 결국은 AI 그죠? 머신러닝 포함하면서 블록체인, 디지털 트윈 같이 있지만, 좀 이것도 보면 각각의 여기 보면 뭐 강의 들리고 있습니까? 스카이디오나 그다음 강의 들리세요? DJI 여기 들어보면 상당히 정 선생님 잘 들리세요? 깜짝 놀랄 정도 기술이 뭐 시간이 흘러서 잘 들려요? 상당히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 측면에서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그 자율주행 잘 들리나요? 충돌을 회피하면서 자유스럽게 지금 안 들려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형태의 기술이 발달돼서 지금 안 들려요? 얘기가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저 나와요, 안 나와요?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러한 기술들은 정확한 의사결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연계가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 지금 학생만 상당히 빠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전개가 거기다 위에다 되고 쓰세요. 있다더라라는 걸 지금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플라이베이스 같은 경우도 무료미 배송, 그리고 보험, 뭐 규제 준수 이쪽 관련된 부분인데, 그래요? 특히 이제 아마존이나 이쪽에서는 상당히 이쪽 업체하고 MOU 맺어가지고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지금 발전돼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해킹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쓰고 있다더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지금 들려요? 지금? 그리고 이제 소리가 죽었다고? DJI 같은 경우도 뭐 이상하네. 뭐 도시계 가르치면서도 좀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을 수 있고요. 들립니까? 이제 클라우드 기반, 그다음에 5G, IoT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클라우드 및 플랫폼 기술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가 워낙 잘 돼 있죠. 거기 이제 농업하고 뭐 자연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저장, 분석 기술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어떤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서비스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KT가 좀 앞서가지고 원격 의료 배송 교통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상당히 수준이 좀 약간 좀 규제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5G IoT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앞서가고 있지만 결국은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한계를 지금 느끼고는 있지만 그나마 KT가 좀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어떤 DX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가지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결국은 드론 산업도 같이 연동해서 산업이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 어떤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들이 우리 그 드론 산업에서도 애가 아니라 함께 같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그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부분들이 전적인 산업 어떤 소비 트렌드 아까 연계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드론도 애가 아니다. 같이 어떤 기술 산업 발전에 따라서 드론 산업도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걸로 오늘 강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 좀 해보고요. 이제 끝으로 내년이 이제 뱀띠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특강의 기회가 돼가지고 제가 이 내용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튼 뭐 여기 계신 그 학생분들하고 그다음에 교수님들 오늘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가온 2025년도에도 을사년이라고 합니다. 뭐 만사형통, 운수대통 뭐 소원성취 하시기 바라고 내년에 이런 게 있어요. 내년이 을사년인데 뱀하고 잘 맞는 띠가 있답니다. 이 띠는 내년에 운수대통하고 돈 많이 번대요. 소띠하고 닭띠하고 원숭이띠. 내년에 운수대통 한답니다. 저도 이제 몰랐는데 저희 어머님이 사주를 보더니 제가 닭띠인데 내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대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사주 한번 봐봤더니 진짜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사업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금거래소가 내년에 올해 4조 정도 매출했거든요. 4조 매출했어요. 작년에 2조 했는데 올해 4조 했고 내년에 한 8조 정도 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뱀하고 잘 안 맞는 띠가 있습니다. 삼재가 들어가는 띠라서 이런 부분들 돼지띠, 양띠, 토끼띠 되신 분들은 좀 투자, 돈, 여자, 술, 물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좀 이렇게 좌우를 좀 살펴가면서 앞뒤를 살펴가면서 보수적으로 인생을 좀 준비하시면 내년에 큰 과오 없이 잘 어려움을 넘기고 또 여기 이제 좋은 띠 예상하신 분들은 좀 공격적으로 투자도 많이 하시고 사업도 좀 크게 하시고 그다음에 뭐 집안 일도 좀 크게 키우시고 그렇게 해서 2025년도는 모두 다 행복하고 부자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기대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